원장님, 저 새가슴인데 수술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수술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 저 새가슴인데 수술할 수 있나요? 결론은 할 수 있다. 근데 이 새가슴과 어우러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두 번째, 오목가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주 드물긴 하지만 폴란드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어울려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가슴인데 수술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수술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새가슴이 되게 되면 보형물 자체가 내 가슴 흉곽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옆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오목가슴이면 보형물이 좀 더 안쪽으로 모이게 돼요. 내가 아무리 가운데 공간을 박리해서 보형물을 넣었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흉곽이 둥글하게 되면 이게 약간 옆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슴 골이 좀 더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새가슴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가운데 공간을 조금 더 터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오목가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형물을 수술할 때 바깥쪽 박리를 좀 더 많이 해서 너무 안쪽으로 몰리지 않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하게 되면 합체 가슴이라서 가운데가 붙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조건의 수술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새가슴이면 벌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골을 좀 더 모아주는 박리,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골이 안 모이게 되면 가운데 골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명치 부위는 노터치 존이라고 해서 이 3cm 공간을 주로 남겨놔줘요. 뭐냐?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내 움직임이나 근육 때문에 가운데 골이 더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좀 새가슴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 3cm를 조금 침범한다 하더라도 밑에 흉곽 자체가 보형물을 자꾸 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운데로 잘 안 가요. 그래서 조금 더 박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중평면 1, 2, 3, 4, 1, 2, 3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중평면의 단계를 조금 더 박리해서 가운데로 좀 모이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제 마네킹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마네킹을 이용해서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이상해지네요. 제가 만지려고 하니까. 어찌됐건 이거는 교육 목적으로 그래도 민망합니다. 일단은 가슴이 납작하다. 그러면 납작한 상황에서 보형물을 넣게 되면 이렇게 쫑긋하겠죠. 그런데 흉곽 자체가 이렇게 지금 가슴이 있는 상태에 벌어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슴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돌출되니까 이 돌출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지금 보형물을 지금 여기 넣는 것만 봐도 지금 벌어지는 게 옆으로 벌어져 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운데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흉곽이 둥글기 때문에 이거를 보형물로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여기는 가운데가 일자로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모양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가운데는 뜨고 얘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돌출의 정도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의사의 역할이고 가운데 박리하는 것도 조절하는 거 역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보형물이라는 것이 인체에 들어가서 2, 3, 4년, 5년 지나면서 갈비뼈를 상당히 눌러주게 돼요. 새가슴도 처음에는 새가슴이 훨씬 강조돼 보이겠지만 진짜 5년, 6년, 7년이 가면 갈수록 가슴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피부가 확장이 되고 늘어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서 갈비뼈가 좀 눌려서 들어가서 두 가지 작용 때문에 새가슴도 가슴 자체는 시간이 지나서 훨씬 자연스러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폴란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란드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 한쪽 가슴에 대흉근이 굉장히 작거나 볼륨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폴란드식 증후군, 폴란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비대칭인 경우에 폴란드 증후군이 있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쪽은 근육이 없고 근육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게 양쪽을 다 근육 위로 넣을 거냐, 아니면 원래 있던 쪽은 근육 밑으로 하고 이쪽은 지방 이식을 같이 할 거냐, 여러 가지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 새가슴, 그다음 오목가슴, 폴란드시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 경우에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수술에 따른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 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